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덕구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까지 범야권 국회의원 46분과 그리고 만 5세 초등치약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42개 단체가 함께하는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국회의원 46분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42개 단체가 함께하는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박성과 긴급성 그리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부는 아직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차관의 말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장관은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차관은 폐기는 너무 나간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그리고 전 국민 패싱 졸속 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우리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단체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전혜숙 의원님 제일 먼저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만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김경만 의원님, 그리고 문정복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위원님이신 김용호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영석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민정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7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유호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단체 오늘 대표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이따 토론회 때 토론을 준비하신 단체 대표들이십니다.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홍민정 공동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사노조연맹 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위원장이신 박다솜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 영유아 보육 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사무총장이신 이혜영 총장님 오셨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님이신 정의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4년제 유아교육 교사양성대학 교수협의 회장이신 권정윤 회장님 오셨습니다. 창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회장님이신 이윤경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 생태유아 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신 임미령 이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제 교육부 장관과 6개 단체 면담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신 우리 정지연 영유아 학부모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 순서는 제가 알기에는 단체 간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지연 대표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2021년도 딸을 출산하고 올해 또 10월에 출산을 앞둔 둘째 연년생 아이를 키우게 될 부모입니다. 제가 21년도생 자녀와 또 22년도생 자녀를 키우게 되면서 이번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연년생 두 아이 모두 7살에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긴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편지의 형식으로 저의 마음, 그리고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유아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영유아 부모들은 아이들 방학과 휴가를 맞이했지만 떼학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눈에서 뉴스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난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무더위와의 싸움보다 불안과의 싸움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성급하고 불친절한 국정 운영으로 인해 우리 부모들의 휴가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 아이들 발달 단계를 몰라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다. 이번 정책 발표는 대통령이 돕고 싶은 이슈가 있어서 띄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것은 장관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만 5세 초등 입학의 명분들이 부모들과 국민들에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책은 제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는 목적과 정책 시행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유아기의 교육격차 해소와 국가교육 책임을 실현하겠다면 학제 개편이라는 수단 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산적해 있는 영유아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할 과제들과 입시 경쟁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관 업무를 시작하시자마자 부모들에게 고통을 한 가지 더 얹어주셨습니까? 간담회에서 만난 장관님은 시종일관 사려 깊은 눈빛과 또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과 소통하고 싶다. 좋은 의견을 많이 알려달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정책은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다 하시면서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 반대 98%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6일째 언론에서도 뜨겁게 비판을 하는 와중에도 결국에는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위해서 반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말이 바뀌는 장관님과 교육부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모와 국민들은 이제 장관의 말을 신뢰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부모와 국민들은 대통령의 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강구하라는 메시지에서 공론화를 말씀하신 대통령님, 지금 저희의 외침은 소통이 아닙니까? 공론화만이 소통입니까? 부모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철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일찍 깨어 뒤척거리니 제 아이도 함께 일어나서 뒤척거리더라고요. 저를 보며 빙긋이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부모로서 제가 할 일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먼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영유아기 아이들에게는 오늘 하루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영유아 아이들의 오늘의 행복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잘못된 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지연 사교육 국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님의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영숙 한국영유아 교원 교육학교 회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서 소속된 회원들 500여 명 이상 그리고 주변의 많은 학부모님들의 그
그 말씀들을 듣고 저희는 이러한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만 5세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초중등 교육법 13조에 따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 5세 이하의 조기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연구 조사를 해서 학술 논문도 발표를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학부모들은 조기 입학을 한 우리 아이들의 학교 부적응, 스트레스 등의 상처를 직접 경험하면서 만 5세 아이들에게는 학습보다는 정서 발달과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조기 취학이 아니라 취학을 유예하는 율이 10%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정부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키워보거나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따라서 이 조기 취학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교육 현장에서는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 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만 3, 5세 기간 동안 좋은 유아교육 기관을 거쳐 성장한 저의 94년생, 02년생 두 아들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반드시 만 5세 취학은 폐기해야 할 정착입니다. 내가 유치원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창의로운 놀이들을 친구들과 하면서 지금 너무나 내가 건강하고 또 똑똑한 사람으로 자랐는지 이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정책 위반자들이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5세 초등 가는 거 웃깁니다. 안 됩니다. 라고 꼭 전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제분의 그 얘기가 잘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영숙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산하의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다시 다음은 우리 교사노조연맹 산하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에 이제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의원님 발언 먼저 하셔야 되면 발언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철회 촉구 기자 회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자회견문을 각 단체 대표님들이 낭독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산하 앞에 두 분 했습니까? 아니 여기서부터. 아니 앞에 두 분 했으니까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민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 대표님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발표된 이번 정부 정책은 학부모는 물론 교육 현장과 국민 모두에게 너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긴 이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낭독 여기까지만 세글을요. 첫째, 정부는 만 5세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초중등 교육법 13조에 따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 5세 유아의 조기 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학부모들은
조기 입학을 한 우리 아이들의 학교 부적응, 스트레스 등의 상처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만 5세 아이들에게 학습보다는 정서 발달과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키워보거나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교육 현장에서는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 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을 3~5세 동안 다닌 저의 두 아들도 그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놀이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성과 협력 능력 또 창의성 이것을 갖춘 아이로 잘 자랐음을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님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 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 배제시켰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발표되기 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치의 발걸음을 한 해에 두 해 힘겹게 내디디며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학부모 단체 누구와도, 교원 단체 누구와도, 교육청 누구와도, 대학 관계자 누구와도, 전문가 집단 누구와도 소통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국민 패싱입니다. 다음 우리 이혜연 장애 영유아 보육 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사무총장님 낭독 있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교육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세 반응과 부작용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은 단순히 아이들이 학교에 1년 일찍 입학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많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선 교환과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은 일찍이 경쟁교육과 사교육으로 내몰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만 5세 대비 사교육은 물론 만 5세 영어, 수학, 사교육, 만 5세 영재학교, 자사고 대비 사교육 등은 입시 구조가 있는 한 사교육 폭증은 불보듯 뻔합니다. 발표 이후 벌써 만 5세 사교육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5%에 해당하는 8만 명씩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먼저 갔을 때 12년 후, 16년 후 입시와 취업 경쟁 시 벌어질 불공정의 문제, 버림받은 세대의 문제 등도 향후 엄청난 사회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회 조기 진출로 결혼 연령이 낮아져서 출산율 증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학적이기보다 낭만적인 바람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의 출산율 대책이 백약 무효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박순애 장관은 교육부는 이 정책을 발표할 때 충분한 연구 검토와 청사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연쇄 효과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3일 강북구 의원실은 이의 심각성을 느끼며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13만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7.9%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정책 추진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걱정과 논란이 점점 커지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4년에 25%씩 보낸다고 했다가 1개월씩 12년에 걸쳐 보낸다고 바꿨습니다. 목표 불변이라고 했다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출범하지도 못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정책 폐기도 가능하다고 바꿨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 추진을 하면서 산업 인력 확대라고 접근했다가 말을 바꿔
교육 불평등과 교육 격차 해소라고 했습니다. 공식화가 어느 순간 공론화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집회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우려하는 부분 대충 정리되고 있다는 실언도 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장상윤 차관은 정책 폐기는 너무 나간 일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장관은 내년 3월까지만 있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말바꾸기 엇박자, 실언, 정말 학부모들과 국민들을 화나게 합니다. 정부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교육을 특히 흔히 국가의 백년지대라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선 발표, 후 의견 수렴을 하겠다면서 이제 와서 뒤늦게 수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야 형식적인 대화에 나서고 공론을 거친다는 말은 사후 약방문이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가 전혀 없던 민감한 학제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논란이 예상외로 거세지자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꾸는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책 없는 주먹구구식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로 훌륭한 인사라면서 축혀 세웠던 인사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고 여전히 만취운전, 논문 중복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입시 컨설팅과 학생부 기록, 대학 갑질 논란 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았듯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했던 교육 관련 전문성 없는 교육부 장관의 한계가 취임 한 달 만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신상 문제와 도덕성 의혹,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장관에게 우리 아이들과 교육 개혁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제라도 이번 사건을 직접 철회하고 교육 주체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지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구호 제창할 때 마지막 부분 3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는 안 된다고요? 네, 그럼 그냥 낭독만 하겠습니다. 네. 하나,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둘,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생 학부모들에게 직접 사과하라. 셋, 정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 주체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4일 국회의원 47명 1동, 그리고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46개 단체 1동입니다. 우리 범국민연대 대표님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좀 발언하고 싶은 의원님들, 짧게, 우리 전혜숙 의원님. 우리 어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짓밟는 졸속 행정을 폐기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십시오. 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신 김영우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김용우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자질부터 의문시되는 장관의 임명 강행에서부터 예견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취 운전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내놓는 해명받아 거짓말만 늘어놓는 장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께 국회 교육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그날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또 그날 교육부 관계자 단 한 명도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재선인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박순애 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우리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어떻습니까? 무작정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공론화를 하라면서 사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취 상태로 과속하고 역주행하는 이 정부의 교육 정책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반대하면 철회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뺌며 눈치를 살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철회하고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시고 박순애 장관은 심각한 자신의 거취를 고려해서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영석 의원님이 꼭 한 말씀 하시겠다 해서. 저는 이제 보건복지위원인데요. 얼마 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는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특히 유아 정책에 있어서는 단순히 만 5세 취약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의 어린이집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5세 취약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될 교육부가 이렇게 졸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기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만 5세 초등 취약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42개 단체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1시부터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언론 여러분 끝까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